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트럼프 형님이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주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대로 선물을 해주고 계시는데 거의 제 느낌에는 하락에 배팅을 해두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하튼 이번 주에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큰 고통을 겪었던 그런 한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된 지표 중에서는 금요일에 발표가 된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만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2월 달은 15만 1000명이 신규 고용되었다고 하고요. 예상치가 15만 9천 명이었기 때문에 8천 명 정도 예상치를 하회를 했거든요. 그래도 저번 달보다는 고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도 트럼프 형님은 계속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관세를 부과한다 했다가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걸 지금 몇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나라 캐나다 장관은 이러한 사이코 같은 협상을 그만하고 싶다고 이런 심한 말도 하더라고요. 여하튼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도 금요일 저녁에 파월 할아버지가 야 아직 경기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위안을 해주면서 금요일에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유럽은 또 금리를 내렸습니다. 지금 5번 연속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나라보다 이제 금리가 더 많이 내려왔는데요. 여하튼 유럽도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더욱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국이 국방을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방 예산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 국방비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유럽은 당분간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급락하였는데요. 모두 2% 넘게 하락하면서 상당히 우울한 시간을 보냈고 특히 나스닥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장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금요일에 약간 반등을 했으니까요. 조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세 종목의 배당금이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배당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JPQ는 한 주당 0.41달러, JPI는 0.28달러로 두 종목은 이번 달 배당금이 평균보다 살짝 적었고요. 그리고 디보도 0.14달러로 평균 수준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그런데 세 종목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배당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JPQ는 9%까지 높아졌고요. JPI는 6.2%, 그리고 디보는 4.1%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받았던 배당금에다가 돈을 조금 더 환전하고 JPQ는 두 주를 매수를 했고요. 디보는 세 주를 더 매수를 했는데 이번 달 3월 매수분을 적금처럼 매수를 했으니까요. 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재미를 매달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나스닥과 연동이 된 JPQ는 거의 2주 동안에 8% 정도 하락한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15% 정도 수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7%까지 낮아졌고요. JPI도 수익률이 조금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보는 아슬아슬하게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혹시 디보가 이번 달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다면 다음 달 수량을 이번 달에 땡겨서 매수를 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장입니다. 한국장은 저번 주 금요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3% 넘게 급락을 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괜찮더라고요. 이번 주에 약 30포인트 정도를 회복하면서 256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미국 시장은 지금 급하게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작년에 미리 내렸잖아요.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원을 매도를 했고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1조 원 정도를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 주 월요일에 한국은 휴장이었으니까 이 데이터가 저번 주 금요일까지 합산된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 두 집단이 많이 매도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주는 외국인들도 거의 매도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런 분위기를 다음 주에도 잘 유지해 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인데요. 일단 기아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3월 중순에 배당락이 나올 텐데 배당락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대비를 해보려고 20주를 덜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 열심히 물을 탔거든요. 현대차 우선주 주가를 보면 마음이 크게 아픈데 이번 주에 주가가 정말 크게 떨어졌습니다. ISA 계좌에서 15주를 더 매수를 했고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추었는데요. 여하튼 현대차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은행주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타이거 은행도 50주를 추가로 매수를 해보았고, 그리고 미국 종목인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이 종목은 주가가 더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가가 10,000원을 깨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9,900원대 그리고 9,700원대에서 100주씩 두 번 더 매수를 해보았거든요. 이 종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ISA 계좌에서는 돈을 최대 1억 원까지만 입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입금 한도가 한 400만 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종목별로 비중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을 가급적이면 1,0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그게 되고 있지 않거든요. 여하튼 ETF는 900주까지 보유를 하는 게 계획인데 그래서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은 물을 빠르게 타다 보니까 벌써 900주를 채웠거든요. 그래도 왠지 다음 주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 주에 주가가 9,500원을 또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00주를 더 사고요. 1차 매수는 마무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고를 보면 이번 하락장에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더라고요.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면 마이너스로 진입을 할 텐데 그때부터는 수량을 조금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아는 혹시 다음 주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 약간 더 정리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타이거 은행은 이번 주에 13,700원 정도에서 50주를 매수를 했었는데 혹시 13,500원까지 또 빠진다면 다시 50주를 더 매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와 JR리츠가 이번 주 주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맥쿼리는 이제 평단가가 마이너스 4%까지 올라왔고 JR 글로벌 리츠도 수익률이 약간 만회가 되었는데 여하튼 JR은 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최근에 리츠들 주가를 보니까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회복하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종목도 다음 주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은 열심히 물은 탔지만 어느덧 주가가 마이너스 8%입니다. 다음 주에는 반등이 조금 나오길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당락을 아주 세게 맞고 있는 현대차 우선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이 우선주는 2월 말 기준으로 4분기 배당금을 지급을 했는데 보유 기준일이었던 26일의 주가가 16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당락이 나왔던 목요일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14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요. 거의 주가가 일주일 동안 17,000원 정도 하락했고 제가 받을 수가 있는 배당금보다 3배 넘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정말 큰 배당락을 저에게 선물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보통주는 우선주보다 적게 빠졌더라고요. 보통주는 배당락 이후에 주가는 좀 빠졌지만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현재 10,000원 정도만 빠져있는 상태인데 아니 이게 같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우선주만 더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슬픔이 2배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을 조금 살펴보니까 일단 두 종목 모두 기관은 매일매일 매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수급이 조금 엇갈렸는데 우선주는 외국인들도 계속 매도를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지만 보통주는 최근 3일 동안은 순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방어를 해주었는데 여하튼 외국인이 우선주는 팔고 있고 보통주는 매수도 해주면서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현대와 기아의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에 극도로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사실은 관세를 시행을 하던 하지 않던 이제는 결론이 빨리 나야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이 또 한 달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발표를 보고 더욱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세를 시행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뻥칸만 날리면서 협상을 이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현대와 기아도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2월 영업실적이 공시가 되었더라고요. 2월의 성적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전년보다 차를 20%더 팔아가지고 5만 7천 대 정도를 팔았던데요. 그래서 해외 시장을 합쳐도 2월은 전년보다 2.1%더 많이 팔았고요. 올해 누계로 보더라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판매 대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아도 말씀을 드려보면 기아는 더 좋았습니다. 국내와 해외 모두 4% 이상 판매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2월에도 좋았고요. 올해 누계로 보아도 전년 대비 1% 정도 판매 대수를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므로 현대 기아 모두 현재 실적이 괜찮은데 관세 리스크만 조금 해결이 된다면 주가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정말로 그래서 예고를 해준 대로 4월 2일에는 관세가 결론이 나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계좌를 볼 텐데요. 이번 주에 매매를 많이 했는데 일단 저번 주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월배당 상품을 교체하였거든요. 미국 빅테크 종목에 투자를 하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7을 정리를 했고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브드 콜이라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이 계좌에서는 더 사지 않고 싶었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14만 9천 원에서 5주를 더 매수했고요. 그리고 KTNG도 주가가 빠질 때마다 10주씩 매수를 하다 보니까 9만 7천 원에서 10주 그리고 9만 6천 원에서 10주를 매수를 하면서 이번 주에도 물을 더 타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롭게 데리고 온 코덱스 200 커버드 콜은 제가 현재 금융소득이 건보료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교체를 한 것인데 여하튼 다음 주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를 부탁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시면 조금 이상할 텐데요. 아니,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계좌를 매매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몰랐었는데 수수료가 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수수료를 많이 내면 사실 바보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를 조금 깎아달라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깎아주는 게 쉽지가 않고 그냥 비대면으로 계좌를 새롭게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좌 하나를 새롭게 만들고 주식 이체로 가져왔는데 문제는 평단가가 이체한 날 기준으로 리셋이 되더라고요. 제가 주식 이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여하튼 현대차와 KTNG는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던 단가 16만 5천 원과 10만 3천 원이 본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코덱스 200 커버드 콜은 일단 600주만 담았으니까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수량을 조금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발 다음 주에는 트럼프 형님이 하루라도 관세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